안녕하세요. 강남사랑스병원 안성기입니다. 오늘 휴일이고 또 의미 있는 광복절 지난 휴일인데요. 예,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도 좀 휴일이다 보니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석회에 대한 건데요. 미세석회는 유방 검진을 받아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듣고 또 검진에서 항상 저희가 잘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석회에 대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또 관련한 사항들이 있지만 특별히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미세석회를 어떻게 과연 저희가 이해하고 또 제거를 하고 혹은 좀 달리 볼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됐고요.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관련한 연구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홍보자를 만들었는데 또 이 내용들이 또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입장에서 좀 자세히 풀어 드리고자 또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요 자리에서 연구는 잘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또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하는 일들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미래에는 그 연구 결과들이 결국 저희의 진료의 과정이나 결정 사항에 영향을 주지만 어디까지나 연구는 그 연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소개는 잘 안 해 드리는데 이제 요 부분은 좀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요 내용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세석회 정의를 자체를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엉뚱하게 네 번째 질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최근에 저희가 관련해서 또 제가 인터뷰를 한 거에 있었는데 그 인터뷰 순서랑 좀 달리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선행화 후에 남은 미세석회를 이해하려면은 미세석회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석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칼슘 결정체입니다. 근데 이제 미세석회가 저희가 검진에서 중요한 이유는 검진에서 유방 촬영을 했는데 좀 뾰족하거나 날카롭게 생긴 미세석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미세석회는 암과는 무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미세석회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면 그때는 이제 정밀 검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석회가 있을 때는 진단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미세석회 많을 때는 그 치료를 할 때 수술을 좀 크게 해야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많은 경우에는 수술 범위 결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한 번씩 미세석회를 제가 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은 착한 겁니다. 암이랑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고 밑에 보면은 미세석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분류하고 있죠. 요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미세석회는 그냥 착한 거고 별로 무관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미세석회가 또 잘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특히 이제 부분 절제를 하고 나면은 고지혈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되면서 미세석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역시 대부분은 암하고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좀 걱정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 수술 후에 미세석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쪼금 이해 못하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또 걱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괜찮다. 이게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건데 요런 착하게 생긴 미세석회인데 언뜻 보기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요거는 관행을 따라서 그냥 칼슘이 침착된 내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조직 검사해도 그냥 유관 확장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암하고는 무관하지만 이 교과서에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촬영을 열심히 하고 석회를 이제 유심히 쳐다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약간 1% 혹은 2%에 불과하지만 그 석회를 통해서 유방암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착하게 생긴 미세석회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암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전혀 암의 발생과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석회가 생길 때마다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치료는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나쁜 모양의 석회가 생기느냐? 그거는 그 옆에 그 주변 조직에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암이 생기게 되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직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 과정에 석회가 옆에 괜히 있다가 같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저희 이제 모래 아트 같은 거 하다 보면 모래 결국은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모래 모양이 바뀌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모양의 석회가 생기면은 '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유방암과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석회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검진에 관련 인터뷰를 한 적도 생로병사에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런 미세석회입니다. 보면은 암이 세 어 결 그 미세석회가 한 군데 굉장히 빽빽하게 군집성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검진에서 흔히 이제 가장 강력한 유소견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군집성 미세석회이고 요거는 요 동네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형성 미세석회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미세석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항상 모든 질병이 그러는데요. 균질하고 대칭적이고 그런 거는 질병이 아닙니다. 석회도 마찬가지인데 석회 모양 중에서 어떤 건 크고 작고 뾰족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요건 좀 수상하다. 이 석회가 원래 있었는데 이 동네에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 암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진단을 해야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요 석회는 사실 요 유튜브 지금 송출되는 화면을 좀 눈을 부릅뜨고 크게 보셔야 될 텐데요. 요 네모난 박스 안에 석회가 있는데 실제 환자분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런 날카롭게 생긴 여러 가지 모양의 석회를 발견이 돼서 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했지만 암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암이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석회가 여러 군데 전반적으로 유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또 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이렇게 다소간 넓게 군데군데 번져 있으면은 암과 무관하고 착한 미세석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가능성이 있다. 뭐 되게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 암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저위험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검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할 때는 저희가 표적으로 했던 석회가 잘 나왔는지 검체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병리 결과를 보는데 최종 진단은 이제 암이 아니었습니다. 뭐 쪼끔 수술을 통해 확인을 한 거고 암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하게 저위험 미세석회가 있어 가지고 요 동네를 수술을 해서 떼냈는데 또 떼서 보니까 이 경우는 암은 아니었지만 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비정형 증식증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상피내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쪼끔 수상쩍기는 한데 뭐 앞에서 암이 안 나왔던 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제가 봐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석회가 생겼을 때 다 암은 아니지만 결국 정확하게 수술을 통해 진단을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이분은 최종적으로 상피내암, 초기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미세석회가 있는데 뭐 아주 강력하게 암이 의심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제거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기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상피내암이 아니라 일기암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암을 주변에 남김없이 깨끗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악성 석회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는 결국 그거를 깨끗하게 걷어내야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석회가 나쁜 모양의 석회가 넓게 있으면은 결국엔 부분 절제가 어렵고 전절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석회가 이 뒤쪽에도 있고요. 요 유튜브를 화면을 아주 눈에 딱 가까이 대지 않으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보면은 유두 요 아래쪽까지 있고,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잘 보이죠 여기는요. 그러니까 석회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암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려 치면 이만큼을 다 떼야 되는데, 이거를 부분 절제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석회가 처음에 진단 시에 넓고 광범위하게 있는 경우에는 결국 전절제 동시에 성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도 4.4 센티의 상피내암이 나왔던 그런 환자분이었고, 전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쁜 모양의 석회가 있다. 근데 웬 항암 치료냐? 자, 아까는 주로 검진과 관련된 초기 암 진단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석회 자체가 어떤 첫 번째 치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수입니다. 유방암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기수이고, 또 아형이라고 하는 유방암이 어떤 종류인지, 그 내용인데, 기수가 일단은 2기 이상, 그리고 좀 암이 공격적이고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혈투나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합니다. 헐트에서는 헐트 표적 치료, 또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키투르다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치료가 도입돼서 과거에 비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 처음에 넓게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잘 없어지는 거죠. 완전간에. 뭐 이제 환자분들은 완간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런 완전간해가 잘 오다 보니까 처음에 사이즈가 컸어도 얘를 전절제가 아니라 부분 절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슬라이드는 제가 비욘드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특히 3중 음성 유방암, 저희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하고 헐투 유방암에서는 크기가 2 센티 넘어가는 순간 항암을 먼저 하는 게 치료 결과에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종류의 암에서는 항암을 먼저 합니다. 선행화학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에서도 이제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수가 꽤 높다든가 림프절 전이가 있고, 또 성질이 좀 나빠 보인다. 그러면 항암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수,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헐투는 좀 커졌다 싶으면 항암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유방암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마커, 호르몬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고요. 헐투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통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치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센티가 넘어가면 항암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삼중무성 유방암이나 홀투는 항암 먼저 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암을 했는데, 이제 아까 미세석회가 있다고 그랬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기수가 높은데 이제 미세석회가 막 넓게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행암을 할 때 혈투나 삼중성 유방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부분 절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여전히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세석회가 넓게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처음에 악성 미세석회가 있었을 때는 그 자리에 주변에 암이 있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그 미세석회를 반드시 제거하는 게 현재까지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떼고 보니까 암이 다 없어진 경우가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건데, 반면에 호르몬 수용체에 있는 암은 얘는 이제 암이 잘
녹지 않습니다. 제가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냥 흩어지거나 좀 깨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제자량을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분 절제가 꽤 어렵습니다. 오히려 삼중석 유방암이나 헐투는 공격적인 암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하면은 암 자체가 사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멸이 잘 되기 때문에 눈사람이 녹듯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범위를 줄일 수가 있고, 특히나 전통적으로 미세석회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세석회를 다 펌에 제거를 해 놨더니 웬걸 암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번 좀 이거를 자세히 해 봐야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0여 명 정도 저희 병원 환자를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먼저 받은 환자들이고 진단 당시에 미세석회가 좀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중에서 500명 정도는 뺐는데요. 이제 이유는 어 이제 미세석회가 없는 환자도 500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석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치료하고 나서 뭐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이 518 명은 처음부터 미세석회가 있었고, 또 수술 직전에 항암 치료 끝나고도 미세석회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과거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미세석회를 제거를 했던 거죠. 즉 이제 이 환자들 중에서는 미세석회를 제거하지 않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 제거를 한 상태죠. 봤더니 이제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 종류입니다. 아까 호르몬 양성은 미세석회를 가 이제 넓게 있는 경우에 암이 잘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으면은 호르몬 양성암은 진짜 그 옆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의 교과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호르몬 양성이 있는 헐투 음성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현재처럼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거꾸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MRI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끝나고 나면 이제 MRI를 다시 한번 찍게 되는데, MRI에서 보면 석회가 남아 있어도 암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삼중성 유방암이나 홀토에서는 설령 미세석회가 있어도 MRI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암이 잘 없어졌다. 그러면 '암이 사라질 확률이 90% 이상이구나.'라는 점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논문에 실렸던 이제 부록이라고 하죠. 논문에 보면 이제 부록이 있는데 부록 그림입니다. 역시 이제 해상도 때문에 좀 보시기가 어렵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석회가 이렇게 넓게, 아까 전절제했던 다른 분랑 비슷하죠. 이 위선 뒤쪽에서부터 유두 밑에까지 암이 미세석회가 넓게 있었습니다. 보면 MRI에서도 이렇게 암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보시면 MRI에서는 요 암덩어리가 다 없어진 걸로 보이죠. 근데 석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석회는 칼슘이에요. 얘는 암세포가 아닙니다. 그니까 항암을 해서 암세포는 사라졌지만 칼슘은 남아 있을 수 있죠. 되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미세석회는. 하지만 이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이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전절제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암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없고 헐투가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MRI가 다 사라지면은 석회를 닫히는 전절제를 꼭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수술할 거냐? 그건 사실 또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고런 거를 찾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어떤 해석보다는 아주 심플한 해석을 좋아하는데 항상 예외가 있죠. 우리 몸은 이제 수학처럼 짝짝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봤냐면은 MRI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정관에 오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찾아봤더니 어 쪼끔 도표가 좀 보시기에는 까다롭기는 한데요. 여기 형광색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양성. 얘네들은 어차피 다 떼야 된다라는 점이고, 일단은 요 보라색은 삼중 음성 유방암인데 일단 이런 경우 예외가 거의 없죠. 한 케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음성 헐토 양성도 5분. 근데 호르몬 양성, 헐토 양성 얘네들은 삼중 양성, 뭔가 약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는 그 석회 사이즈가 2 센치가 넘어가니까 호르몬 양성, 헐토 양성, 헐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함이 꽤 많이 남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이렇게 삼중성 유방암이나 헐투가 있고 호르몬이 없는 애들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거죠. 그냥 직설적인 거죠. 얘네들은 그냥 없어지면은 정말 없어집니다. 근데 호르몬도 있고 헐트도 있으면 얘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센치가 석회 크기가 안 되면은 남아있는 암세포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작더라. 그래서 항상 예외를 두더라도 2 센치 정도 석회만 남아있는 정도라 하면 별로 걱정할 일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어 네 번째 해석이 사실 논문에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외를 놓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어 물론 또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곧이곧대로 적용하다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교수님도 환자분한테 손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외도 잘 찾는 게 연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예외를 찾은 게 그럼에도 2 센치 미만이면은 석회 크기가 괜찮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프는 요즘 많은 AI 그래픽이죠. 그래서 보시면 헐트 양성, 최소한 헐트에서는 MRI가 거의 없어지더라고 하고 석회가 2 센치 미만일 때는 거의 90% 가깝게 있었고, 삼중 음성은 이제 91%. 하지만 호르몬 수용체는 4%. 그러니까 얘는 하면 안 되죠. 얘는 진짜 기존 방식대로 석회가 남으면 다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헐투가 있고 삼중성 유방암, 석회가 설령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조그맣다 그러면은 충분히 부분 절제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럼 이거를 내일 당장 적용할 수 있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요거는 하나의 연구 결과일 뿐이지 이거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요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시사점이고요. 혈투나 삼중성 유방암 중에서 항암 치료 끝난 다음에 MRI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최초에 이제 석회가 넓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MRI가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은 기존 방식대로 전절제를 무조건 하기보다는 또 환자분이 또 어떤 부분 절제를 강력하게 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보존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트 음성은 좀 여전히 기존 방식과 같은 수술을 석회를 다 제거하는 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저희 병원 단일 기간 연구 기관이 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저희가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일 후약 연구로는 터무니없고 다기간의 전향적 연구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입증하기 전에 선행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변화를 앞으로 하는 게 또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제 환자 수술을 좀 2분 정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연구도 하고 결과도 출판도 하고 여러 가지 동료 과학자들한테 검증도 받았지만 연구는 연구이고 치료는 치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석회가 요 역시 유튜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눈에 대셔야지 보일 텐데, 요 길다란 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또 보입니다. 어느 쪽이 항암 전후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봐도 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쪽이 진단 당시에 석회가 있었고, 이쪽은 또 항암 치료 후에 석회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어 MRI를 봤더니 MRI에서 이렇게 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홀트 있는 암인데, 어 항암을 끝나서 이제 엑스레이로는 석회는 거의 똑같아요. 차이는 없습니다. 칼슘이 항암 치료의 목적은 칼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그랬더니 MRI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제 약간 흔적처럼 2 센치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아까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분 절제를 요만큼만 하자."라고 욕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절제 성형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환자분도 안전하게 전절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절제를 했고, 어 실제로 요거는 전절제 해서 검체 사진입니다. 이렇게 석회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수술 검체를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석회가 잘 나왔는지 보는데, 이분은 물론 전절제 하긴 했지만 이렇게 그 석회를 전체 유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몸 바깥에 빠져나온 모습이죠. 이분은 이제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로봇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작은 상처로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전절제하고 유두나 이런 거 다 보존을 했습니다. 아직 사실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어 이번 주 휴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되면 나올 텐데, 완전 가능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지만 이제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는 항상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특히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임상 중인 것들 있잖아요. 뭐 새로운 약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응증도 까다롭고, 또 많은 약들은 여전히 심지어는 3-4 개월가 나오기 전 단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이게 연구 중간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최종 허가가 된 건지, FDA를 받았는지, 식약청을 받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올라왔는지. 저도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치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는 이런 분들을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치료를 바꾸는 게 이제 어떤 또 연구자로서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 한 분 더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호르몬도 없고 헐트도 없는 유방암입니다. 보시면은 요 석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석회가 아주 넓지는 않았고, 또 이분은 치밀 유방, 젊은 분이다 보니까 치밀 유방이었고, 요 유절에 석회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이렇게 제 화면에서는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항암이 끝났습니다.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를 써서 반응이 좋았는데, 보시면 저희가 이분은 이제 혹시 반응이 좋으면 '부분 절제를 한번 해 보자.' 라는 생각을 쪼끔 있었습니다. 물론 전절제 반응이 썩 시원치 않아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커를 넣었는데 주변에 석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암이 굉장히 고약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암의 본원, 이제 핵심이 있고, 유두를 쪽으로 이렇게 암이 뻗쳐가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유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상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전절제 해도 되지만 반응이 꽤 좋아 보이니까 요 클립 마커랑 석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부분 절제를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넓은 부분 절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환자분도 그걸 원하셔서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어 이분은
사실 사진을 이제 빼먹었는데 석회랑 잘 나왔고 최종적으로 완전 간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실 아직 안 오셨어요. 2주 전에 수술을 하고 이제 다음 내일 진료 예정인데 부분 절제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미래에는 좀 더 이런 분들 쉽게 부분 절제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수술의 방향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좀 폰트 사이즈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히려. 일단 검진에서 제일 흔하게 접하는 미세 석회는 암하고 무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떼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되게 괜찮은 거고요. 어 항암을 언제 하냐? 석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수,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암의 종류, 혈투냐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거에 따라 하게 됩니다. 석회가 이제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당 "석회가 넓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MRI 반응에 상관없이 전절제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했던 연구를 통해서 "삼중음성 유방암 헐투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하면은 고 석회만 깨끗하게 부분 절제로 도려내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거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오히려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안전한 게 최우선이죠.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전향적인 다기관 연구,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어 여러 군 빅5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꿀 만한 아주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게 이제 미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올라온 질문을 좀 하나씩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네 TJ 서머 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석회가 남아 있으면 암세포도 남아 있으면 봐야 하나요? 이제 이게 여전히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호르몬 양성, 헐트 음성 얘네들은 항암을 한다고 해서 암세포가 잘 없어지지가 않고 석회 주변에는 특히 제자리암이 많기 때문에 호르몬 양성 헐트 음성에서는 서머님 말씀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거는 헐투나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특히 이제 MRI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더라. 이러면은 석회가 남아 있더라도 그 주변에 암세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90% 이상. 특히 석회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요런 내용들을 일부 교수님들은 적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 양성 홀트 음성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삼중음성 유방암 또 헐투 있는 유방암 요 종류에서는 또 그냥 모든 경우가 아니라 MRI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주변의 지인분이 호르몬 양성이었다. 그러면은 헐트 음성이었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여전히 미세석회는 까다로운 존재고 그 주변의 결정을 이렇게 주치의 교수님이랑 잘 판단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내려가서요. 네. 아웃님 질문입니다. 항암 전에 3.5 센티 였고요. 또 초음파에서 5 밀리 정도 네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 범위는 아까 말씀 이제 처음하고 비슷해서 그러면 석회를 주변에 있는 걸 다 깨끗하게 제거하려면은 "부분 절제가 어렵다." 올 수도 있다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분 절제 기준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바오 님이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오 님의 종류를 잘 모르지만 일단 기수는 3.5 센치고 석회가 이제 그 주변에 전절제를 고려할 정도로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뭐 월드컵 경우의 수처럼 이제 만약에 바오 님의 암의 종류가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이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드린 것처럼 전절제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에서는 암이 많이 없어져도 석회가 있으면은 그 제자리암 세포가 꼭꼭꼭꼭 박혀 있을 확률이 여전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3.5 센치 주변 정도의 영역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방 모양이 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모양을 제주껏 맞춰도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절제 성형을 주치의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또 경우의 수를 따져 볼게요. 그럼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이 아니라 헐투가 있거나 혹은 3중 음성 유방암이었죠. 3중 음성. 그러면은 이 경우 석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철제를 언제 해야 되냐? MRI에서 반응이 아주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초음파에서 5 밀리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MRI를 찍어 보면은 반응이 좋은 축에 속하실 것 같아요. 아우님 같은 경우는. 그 삼중성 유방암 헐투에서 만약에 MRI를 찍으셨는데 어 굉장히 암이 반응이 좋았다. 거의 잘 안 보인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미세석회의 범위를 좀 넓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인제 부분 절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제 오늘 강의 결론은 저는 여전히 이제 안전하게 전절제를 하는 것을 권고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혹여라도 예외가 10%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과를 아주 자세히 소상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바오 님께 "반응이 좋아서 이제 부분 절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미래에는 이런 제가 했던 연구 결과 비슷한 게 쌓이면 석회가 쪼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넓게 삼중성 유방암이나 헐투에서 이렇게 부분 절제를 해 보는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 날이 오겠지만, 현재는 이제 바오니치 교수님 의견대로 제안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 결과가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더 연구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좀 고민도 되시고 또 오늘 제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이제 김익성 님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암 치료 후 조직 검사를 네네. 이미 수술을 하셨던 건가요? 네, 조직 검사를 하셨다. 혹시 이제 김익성 님은 쪼금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드는데요. 이제 항암 치료 후에는 보통 조직 검사는 안 하고 수술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하는데 조직 검사를 했다는 얘기는 혹시나 이제 옵티미스트라는 연구를 참여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몇몇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슷한 배경입니다. 이제 삼중성 유방 헐투는 항암을 하면은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술을 좀 최소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또 서울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삼성병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수님별로 그 연구를 참여하시기도 하고 좀 뭐 "무슨 소리냐. 당연히 수술을 해야지."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쪼끔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한 다음에 원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조직 검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옵티미스트 연구에 참여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맘모톰을 해서 봤더니 암이 거의 없어졌다. 근데 석회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석회 주변에 혹시 비정형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연구에서는 수술을 하는 걸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 안전 장치를 통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아까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석회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 옵티미스트 같은 수술을 피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중에 한 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고 그 연구가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매력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그 연구를 잘못하다가 혹시나 손해를 입으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아마 요 연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석회가 있으면은 비정형 세포가 주변에 있을 확률이 좀 있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옵티미스트의 연구에서 추가로 수술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좀 어려운데 또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옵티미스트 연구나 이런 조직 검사로 수술을 대체하는 연구 또 제가 했던 연구 다 비슷한 맥락에 있기 때문에 삼중성 유방암 헐투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수술을 좀 줄이거나 석회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미세석회는 굉장히 까다로운 난제인 거죠.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이 미세석회 하나를 주제로 해서 연구를 뭐 별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김익성 님 같이 저희가 수술을 안 하고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 대체하려고 할 때 미세석회가 있으면은 그냥 안전하게 수술로 다시 이어서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승환신 님, 신승환 님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신승환 님 질문이 이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석회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다발성으로 있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모두 암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요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도 많이 접하죠. 사실 되게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일단은 수술 중에 정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수술 전에 정합니다. 저희 수술 중에 갑자기 "덧대 볼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항상 모든 것들은 다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일단은 뭐 한 네댓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엇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다 고만고만한데 아까 제가 저위험이라고 했는데 10%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수술을 하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10%뭐 끼키야 20%한 네 군데 있다. 이걸 다 확인하면은 전절제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암도 아닌데 전절제를 해야 되냐? 어불성설이죠. 뭐 괜히 다 했다가 나중에 뭐 수술비도 못 받고 막 그런 일이 진짜 생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는 그중에 그래도 제일 의심되는 거 하나를 뗍니다. 그 수술 전에 정하는 거예요. 수술 중에 정하진 않습니다. 일단 수술 전에 정해서 떼서 일단 1차 수술을 하고 "암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면은 나머지도 괜찮겠거니 합니다. 요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4개 정도 5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의심되죠. 사실 그럴 땐 결정이 쉽죠. 뭐 하나만 떼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모양이 괜찮으니까요.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응용 문제로 가 볼까요? 응용 문제는 고만고만하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떼면은 걔가 만약에 암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떼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죠. 그러면은 환자는 2번 수술을 해야 되냐? "나는 싫다. 한 번에 다 해결하고 싶다." 근데 하나가 암이면 나머지도 떼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니다. 수술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단 하나를 뗄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 하나가 암이면 그건 수술 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정리과로 보내서 중간에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암입니다."라고 나오면은 나머지도 암일 테니 바로 전절제 준비를 다 해서 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되게 성형을 같이 많이 하는데요. 처음부터 마치 전절제 준비를 다 하죠. 어 이렇게 성형외과 선생님 만나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성형을 하게 되면 자가 조직일지 임플란트를 할지 어떤 임플란트를 할지를 쭉 상의를 미리 다 해 놓습니다. 수술이 들어갔죠. 네댓 군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일 강력하게 의심되는 걸 뗐어요. 암입니다."라고 나오면은 곧바로 이어서 그 절개창을 이렇게 좀 확장해서 아니면 그 절개창으로 전절제를 곧바로 하게 되고 성형외과에서 이어서 바로 동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죠. 그렇죠. 굉장히 항상 그렇죠. 이제 모든 상황들은 다 다르고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또 단계적으로 또 혹시 본인이 원하는 방식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할랜다. 어떻게 갑자기 나왔더니 내 유방이 다 없어지고 복원이 되어 있냐. 그거는 상상하기 싫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일단 하나만 떼고 2 차로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또 다 원하는 게 다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거기 원하시는 것도 맞춰 가지고 한 방에 원하시면은 한 번에 준비를 해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준비를 다 했더니 어떤 경우는 "암이 아닙니다." 나왔으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부분 절제로 쉽게 끝나는 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고 상담을 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님 질문처럼 수술 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수술 중에는 수술 전에 짰던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게 되고 복잡한 시나리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쉽게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순화해서 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딤두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브라카 유전자 를 이제 말씀 주셨고요. 조건이 맞아서 아마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트를 하셨고 이제 브라카는 없으셨고 이제 양측 그러다 이제 한쪽만 유방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회가 넓어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발 위험, 미용적인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도 그렇고 이 딘두님을 포함한 모든 환자분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재발 위험이에요. 이거를 일단 만약에 석회가 다 암과 관련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석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 복잡한 얘기를 차치하고라도요. 일단은 전절제라든가 혹은 넓은 부분 절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자분 맞춤 상담이 들어갑니다. 일단 재발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제거를 하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넓어도 부분 절제가 되는 체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떼다 보면은 부분 절제를 했다가는 모양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모양이 좀 바뀌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덜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제 과감하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넓게 떼고 그냥 부분 절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모양이 중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최대한 그런 만족감,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맞춰 드리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전절제 성형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다빈치 로봇 수술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절제를 해서 이 작은 상처로 아예 깨끗한 전절제를 하고 성형을 동시에 하는 게 훨씬 나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부분은 2 차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미용적인 부분, 어떤 신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외과 교수님들은 환자분들의 그런 니즈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이런 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또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나이에 무관한 경우도 많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안 중요하지 않고 없으면은 굉장히 서운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부분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전절제를 해도 70이 넘으셔도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뭐 괜찮다. 뭐 좀 작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형 전절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성형이 필요 없습니다."는 분들도 1 년에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 보면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전 완치를 하는 게 당연히 1 번입니다. 2 번은 미용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치 교수님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 말씀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술적 방법과 성형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미세석기 항상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좀 어렵게 하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비욘드에 나와서 미세석기 상피내암으로 좀 길게 또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 요 선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피내암이랑 비욘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또 이 두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은 이 미세석기에 대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올라온 내용들을 다 답해 드렸고요. 아무튼 다들 좀 궁금한 점들이 여전히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또 진료실이나 다른 데서 또 궁금한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일에 라이브 들어 주시고 어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